다시 성공하고 다시 어려움을 겪는 등 평탄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파란만장한 삶이라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 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파란만장한 여자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 보통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성공했거나 갑자기 실패하고 다시 성공하고 다시 어려움을 겪는 등 평탄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파란만장한 삶이라 그럽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란만장하다는 삶은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파란만장하다는 말은요,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의 길이가요, 만길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일의 진행과 변화가 매우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관상학에서 말하는 파란만장한 여자의 관상을요,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굴곡이 심한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눈썹이 거칠고 산란하며 눈을 누르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눈에 총기가 없고 흐리멍텅합니다. 넷째는요, 콧부리가 심하게 푹 꺼져 있습니다. 다섯째는요, 광대뼈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통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파란만장한 여자의 관상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굴곡이 심한 이마입니다. 이마는요, 통상 하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마는요,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굴곡이 심한 이마는요, 이마 윗부분은 살짝 튀어나오고 아랫부분은 푹 꺼진 이마를 말합니다. 이처럼 이마의 모양이 고르지 않으면요, 인생도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관상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눈썹이 거칠고 산란하면서요, 눈을 누르고 있습니다. 눈썹의 6가지 나쁜 형태의 눈썹을 육해미라 합니다. 앞 안의 눈썹은 눈두덩이가 좁아서 마치 눈썹이 눈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눈썹을 말합니다. 역생의 눈썹은요, 눈썹이 거꾸로 거슬러서 난 눈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쇠인이라는 눈썹은요, 눈썹이 서로 붙어서 미간을 가로막는 눈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평탄한 삶이 아닌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눈에 총기가 없고 흐리멍텅한 눈입니다.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생선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생선의 눈입니다. 싱싱한 생선은요, 눈이 투명하고 맑습니다. 눈빛은 빛나고 윤기가 있어야 합니다. 눈을 태양과 달에 비유하는 것처럼 눈은 맑고 빛이 나야 좋은 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동자는요, 점칠지안이라 해서 먹칠을 한 것과 같이 검고 흰자에는요, 눈처럼 휘어서 흑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눈동자가 검으면 검을수록 신체적 에너지도 넘쳐나게 됩니다. 눈에 흰자위가 깨끗하지 못하고 뿌옇고 실핏줄이 얽혀 있어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몽롱하고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날도 캄캄하고 어두워서 힘겨운 세월을 보낸다고 관상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콧뿌리가 심하게 푹 꺼져 있습니다.
미간 아래 코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는 콧불이라고 말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상근이라고 하며 이 부분을 통해서 질병을 보는 부분입니다. 갓난아기가 질병이 있을 때 이 부위가 파르스름한 색이 돌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질병을 보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콧뿌리가 푹 꺼져 있고 검은색이 나타나면요, 평생 질병에 시달리며 목정한 바가 여러 번 실패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된다고 관상학에서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코는요, 남편을 상징합니다. 만약 콧뿌리가 심하게 푹 꺼져 있으면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여자가 경제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광대뼈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얼굴 앞에 있는 광대뼈를 관상학에서는 광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대뼈는요, 주로 권세를 봅니다. 광골이 너무 솟거나 혹 또 너무 꺼지면 좋지 않습니다. 광대뼈가 적당히 높으면요, 어려운 일을 성공시킬 수 있고, 반면에 광대뼈가 너무 낮으면요, 추진력이 낮아서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콧등을 연상, 수상이라고 합니다. 광대뼈의 표준 높이는요, 이 콧등과 위치가 같으면 표준 높이로 봅니다. 또한 광대뼈는요, 이마와 턱과 양쪽 광대뼈가 코를 중심으로 감싸듯이 있으면요, 좋은 관상으로 봅니다. 코가 작아 보일 정도로 광대뼈가 너무 심하게 튀어나온 여성은요, 양기가 지나치게 강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활동력이 넘쳐 사회생활에 적극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 고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통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용가리 통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뼈가 커서 힘이 좋고 덩치가 크며 겁이 없는 친구를 보통 우리는 용가리 통뼈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뼈가 굵고 강한 반면에 살집이 지나치게 없는 경우는요, 양기가 왕성하여 활동력이 넘치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라고 합니다. 반면 애정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남자복이 없고 험한 일을 하며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상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차 화통을 쌓아 먹듯이 크다면 성격이 다혈질이고 대장군의 스타일이지만 남편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해 원활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서에 보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집중해서요, 나머지 부족한 역량을 채워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얼굴에도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얼굴만 있는 사람도 없고 나쁜 얼굴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내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점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서로 나쁜 점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점을 개발하고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쪼록 내 얼굴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보완하고 좋은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서 이 험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